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2위 공개합니다. 1989년 멕시코 여행을 하던 미국인 대학생 마크 킬로이가 실종 한 달 만에 사망한 채 발견됐는데요. 그런데 사체의 상태는 너무나 충격적이었습니다. 사지가 절단됐고 심지어는 뇌의 일부도 사라진 건데요. 뭐야? 엽기적이네. 그런데 얼마 뒤 잔혹한 살인마가 검거됐습니다. 자, 잔혹한 살인마의 정체는 어둠의 컬트 조직을 이끄는 아돌포 콘스탄조. 그가 이렇게 끔찍한 일을 저지른 이유. 마약상을 보호하기 위해서 의식을 치르는 겁니다. 컬트 조직의 수장 콘스탄조가 한 의식의 정체는 바로 인간 죄물. 왜 저러냐. 자, 콘스탄조는 자신이 한 의식을 팔로 메이온베라고 주장했는데요. 그의 말에 따르면 팔로 메이온베란 쿠바의 민간 신앙인 산테리아의 한 의식으로 살아있는 재물을 바쳐 저주를 퍼붓는 흑마술이라고 합니다. 자, 14살 때부터 흑마술 팔로 메이온베를 맹신한 그는 성인이 된 후에는 멕시코에 가서 자신의 추종자를 모집했습니다. 그렇게 조직을 이끌게 된 콘스탄조는 본격적으로 흑마술을 발동시키기 시작했는데요. 나는 미래를 봅니다. 경찰 모르게 마약을 운반할 수 있는 시간을 알려주겠어. 자, 이렇게 자신의 흑마술을 이용해 마약상들의 범죄를 감춰준 겁니다. 그리고 실제로 염소나 새끼 사자 등 동물을 제물로 바치는 팔로 메이온베 의식을 한 뒤엔 어떠한 불법을 저질러도 이 마약상들이 걸리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믿을만 하네, 그럼. 콘스탄조의 흑마술은 암암리에 퍼져 마약상뿐만 아니라 멕시코의 고위 정치인까지 그에게 의식을 의뢰할 정도였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후 어둠의 힘을 더 강화해야 해요. 이번엔 인간의 유골이 필요합니다. 결국 그는 인간의 뇌까지 흑마술 의식의 제물로 바쳤고요. 자, 그렇게 콘스탄조의 흑마술에 희생된 사람은 무려 10여 명. 하지만 콘스탄조의 엽기적인 의식은 곧 만천하에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콘스탄조의 흑마술을 산 마약상이 체포되면서 마약 보관 창고에 있던 유골들이 발견된 겁니다. 어머. 흑마술에 잔인하게 희생된 생명들, 앞으로 다시는 이런 끔찍한 피해 의식은 재발하지 않길 바랍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1위를 공개하겠습니다. 니카라과 엘 코르테잘. 2017년 2월 이 작은 마을에서 전 세계를 충격에 빠뜨린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한 여성이 알몸 상태로 장작 기둥에 묶인 채 불에 탄 모습이 포착된 겁니다. 자네 뭐야 이것도. 전실에 심각한 화상을 입은 그녀. 뒤늦게 그녀를 발견한 아버지가 병원에 이송을 했지만 안타깝게도 일주일 뒤 세상을 떠나고 말았는데요. 잔인하게 살해된 여성은 25세 트루히오, 두 아이의 엄마로 단란한 가정을 꾸렸던 그녀. 이 사건의 발단은 그녀가 낯선 남자에게 성폭행을 당하면서부터 시작됐습니다. 그 후 어느 날 신이 저 여자에게 퇴마의식을 하라는 계시를 내렸다. 그 뒤 강제로 그녀에게 퇴마의식을 하려고 했는데요. 그녀의 남편은 내 아내는 간통을 저지른 게 아니라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라고 주장했지만 목사와 그를 추종하는 신자들은 막무가내였습니다. 그래서 결국 강제로 교회로 끌려갔고요. 그들은 퇴마의식이라는 명목 하에 장작에 묶어놓은 채 물 한 모금 주지 않고 굶겼습니다. 그렇게 하루 이틀이 지나고 끌려온 지 엿새가 되던 밤. 지금 신의 계시를 받았다. 장작에 불을 붙여라. 저걸 따르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야. 결국 목사와 신자들은 묶어놓은 장작에 불을 붙였고요. 살려달라고 애원했지만 목사와 신자들은 그 앞에서 광적으로 기도를 하며 잔혹한 퇴마의식을 진행했다고 합니다. 한순간 아내를 잃은 남편의 분노는 극에 달아 교회 목사와 신자들을 살인 혐의로 고발했고요. 한편 이 끔찍한 퇴마의식은 살인으로 변한 엑소시즘, 한 여자를 산채로 불태운 엑소시즘이라며 전세에 큰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11을 공개합니다.
2016년 페루 남부 쿠스코에서 촬영된 한 영상이 너튜브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곱슬곱슬 금발의 깜찍한 인형. 인형은 앙증맞게 눈을 깜빡이며 이런 사랑스러운 메시지까지. 그런데요, 바로 그때 사람들 심장을 쿵 떨어지게 만든 장면. 인형 등 쪽에 있는 배터리 팩을 열어봤는데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배터리도 없었는데 마치 악령이 들어가 라고 말하듯 서서히 고개까지 돌리는 인형. 지금 말하고 있는 거야? 인형이? 카메라를 찍다가 이렇게 빠지잖아요, 무서워가지고. 그러니까. 게다가 배터리도 없는 주제에 말이죠. 눈도 깜빡이고 같은 말을 반복하기까지 했습니다. 자, 이후에 페루의 배터리 없이 움직이는 인형은요, 페루판 척키로 불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이 소름 끼치는 영상을 본 사람들은 에이, 그 자작나무 타는 냄새 너무 나네. 그나저나 저랑 같이 화장실 가주실 분? 이렇게 공포에 벌벌벌 떨고 있다고 합니다. 전 세계에 경악과 공포를 안겨준 배터리 없는 인형은 어디에서 왔고 어디로 갔는지 현재 행방이 묘연한 상태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것만은 명심하십시오. 저 인형을 보게 된다면 함부로 배터리 팩을 열지 마십시오. 근데 오늘 집에 방에 인형 많으신 분들 쉽지 않겠네요. 좀 치우고 주무셔야겠는데. 저는 애기 장난감이 많잖아요. 네. 애기 장난감이 대부분 배터리 들어가서 뭐 애기가 누르면 뭐 소리 나오고 그러거든요. 열어봐. 어떤 소리?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렇게 걸음만 시작할 무렵에 자꾸 걸을 수 있게 돼 있는 인형이 있는데 우리 같이 걸어보자. 우리 같이 걸어보자. 뭐 이러면 계속 소리가 나와요. 근데 지금 내가 말하는 것도 공포스럽잖아. 전혀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도 이게 건드리면 소리가 나거든요. 배터리 있어요? 열었는데 배터리 없는 거 아니야? 근데 진짜로 없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가끔 들어요. 이번엔 악령이 깃든 척키, 에나벨도 감히 눈도 못 마주칠 것 같은 인형. 졸리엣의 이 얘기입니다. 사진만 봐도 무서워. 오 마이 갓. 섬뜩해. 졸리엣의 주인 안나는요. 안나, 이 인형 이름은 졸리엣이야. 진짜 네 동생처럼 예뻐해줘야 돼. 어린 시절 엄마에게 선물 받은 인형 졸리엣과 언제나 함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웬 남자아이가 흐느끼는 소리에 잠에서 깬 안나. 그런데 이 구슬픈 소리의 정체는 인형 졸리엣의 소리였습니다. 게다가 졸리엣에게서 한 사람이 아닌 무려 세 사람의 목소리가 함께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이 사연은 수십 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주 오래전 안나의 외증조 할머니는 한 친구로부터 인형 졸리엣을 임신 축하 선물로 받게 됩니다. 이후에 외증조 할머니는 건강한 아들을 출산했죠. 그런데 행복도 잠시. 불과 3일 만에 찾아온 비극. 건강하게 출산한 둘째 아들이 갑자기 세상을 떠난 겁니다. 그런데 심상치 않은 졸리엣 인형. 네가 행복한 모습 난 절대 못 봐. 평소 외증조 할머니를 온갖 이유로 질투했던 친구가 졸리엣 인형에 저주를 걸어서 선물한 거라고 합니다. 아하. 그런데 얼마 뒤 인형 졸리엣에서 웬 남자의 울음소리가 새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어머, 내 아들이 틀림없어. 인형 졸리엣에게 세상을 떠난 아들의 영혼이 깃들어 있다고 확신한 그녀는 그때부터 인형 졸리엣을 애지중지 다뤘다고 합니다. 돌아가시기 전엔 자신의 딸인 안나의 외할머니에게 잘 보살펴달라며 졸리엣 인형을 물려줬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외할머니 역시 출산 3일 만에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야만 했고요. 인형을 물려받은 안나의 어머니까지 똑같은 슬픔을 겪어야만 했죠. 무려 3대에 걸쳐 지속된 비극.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졸리엣을 버리지 못한 이유. 외할머니가 아들을 잃은 뒤 졸리엣에게서 두 소년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안나의 어머니가 세상을 떠나 안나가 인형을 물려받게 됐을 때는 놀랍게도 3명의 울음소리가 들린 겁니다. 그래서 가족들은 졸리엣 인형에 세상을 떠난 이 집안 아들들의 영혼이 들어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이 가족의 안타까운 사연이 전해지자 졸리엣은 귀신 들린 인형, 아기를 잡아먹은 인형으로 불렸다고 하는데요. 3대에 이어진 비극, 단순한 우연이었을까요? 자, 그렇다면 안나의 집안 사람들이 들은 이 세 남자아이의 울음소리는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8위 공개합니다. 미국 랄프 서치 형사에게 일어난 일. 뉴욕 도심 한복판에서 벌어진 기이한 현상을 다룬 공포영화 인보카머스. 이 영화가 실존 인물의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된 게 알려지며 사람들을 더욱 공포에 떨게 했습니다. 이 영화의 모티브가 된 실화 속 주인공 랄프 서치 형사는 1990년대 무렵 뉴욕 브롱크스 구역 소속 경찰로 근무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랄프는 남편에게 폭행당하고 있다는 여성의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했다가 정말 믿을 수 없는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폭행을 가한 남편의 손톱이 온통 짓이겨지고 피가 잔뜩 맺혀 있었던 것이죠. 뭐야? 그렇게 될 때까지 아내를 때린 거예요? 그런데 말이죠. 남편이 뭐에 홀린 듯이 집안 곳곳을 손톱으로 긁었어요. 그리고 얼마 뒤 폭우가 쏟아지던 밤에 한 동물원에서 걸려온 신고 전화를 받고 달려간 랄프. 그곳에서도 충격적인 현장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건 바로 사자 우리 안에 버려진 한 아기. 더 놀라운 것은 아기를 잔혹하게 내던진 사람이 아기의 엄마였다는 것이죠. 말도 안 돼. 그런데 그녀는 형사 앞에서 입에 거품을 물며 알아들을 수 없는 말로 중얼거리더니 동물원 바닥을 정신없이 파헤쳤다고 합니다. 역시나 무언가에 홀린 것처럼 말이죠. 이유를 알 수 없는 기이한 사건이 연달아 일어나자 랄프 형사는 뭔가 깨름칙해서 엑소시즘을 하는 로버트 맥케나 신부를 찾아가 조언을 구했는데요. 그들의 차이가 아닙니다. 악령이 조종하는 거죠. 그런데 바로 그 무렵부터 랄프 형사의 가족들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늦은 밤 랄프의 아내가 딸의 방문 앞에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고 거대한 형상을 목격했는데 이윽고 들려온 소리.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침대 밑에 누군가 있는 것 같아요. 랄프의 딸이 계속 악령을 목격하는 겁니다. 계속 이 끔찍한 괴 현상에 시달리던 가족들은 결국 로버트 신부의 도움을 받아 가족들과 집안 곳곳에서 엑소시즘 의식을 진행했습니다. 이 모든 일을 똑똑히 목격한 랄프 형사는 정말 악령의 존재를 확신하게 됐고요. 곧바로 18년간 이어온 형사 생활을 아예 정리해버립니다. 그 뒤에는 퇴마 의식을 하는 로버트 신부를 보조해서 엑소시즘에 직접 참여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엑소시즘을 행하는 초자연적 수사관 겸 악마 연구가로 활동하고 있다고 합니다.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초현실적 현상을 경험한 랄프. 그가 목격하고 경험한 일들은 정말 악령의 소행이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7위를 공개하겠습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모모. 여보, 저 남자 또 울고 있어요. 영국의 한 가정집, 그 집의 한 방에서는 매일 새벽마다 한 남자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방에 있는 것은 오로지 그림 액자 하나뿐. 방에는 그 누구도 없었습니다. 아니 뭐 대체 어떤 그림이죠? 방에 걸린 그림은 파란 배경에 불그스름한 인간의 얼굴 형태가 그려져 있었습니다. 어우, 이 그림은 이 집의 주인인 션 로빈슨의 할머니가 남긴 유품인데요. 이 그림이 벽에 걸린 뒤부터 로빈슨 가족에게 기이한 일들이 일어났는데요. 그 시작은 그림이 걸린 빈 방에서 들리는 의문의 울음소리. 자기 집에서 저게 실제라고 생각해요. 와, 얼마나 소름 끼칠까. 매일 밤 부부의 꿈속에는 희미한 얼굴에 키가 큰 남성이 자주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다가 심지어는 여보, 저 사람 뭐야? 꿈에서 깨어나면 악몽 속에 등장했던 그 남자가 침대 앞에 서서 부부를 지켜보다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아 무섭다 이거 진짜. 아이고 아우 당장 짐 싸서 나와야 되는 이사 거 아닙니까? 가야지. 왜 어떻게 살아요? 하루도 못 버틸 것 같은데. 게다가 더 미스테리한 것은 의문의 연기. 그림이 걸린 방에서 자욱한 연기가 이는데 연기 막 움직여. 야, 이거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
이 연기 속을 지나가면 극도의 한기까지 느껴졌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방문이 저절로 닫히는 모습까지 포착이 됩니다. 진짜? 오! 그런데 말입니다. 그때 로빈슨의 뇌리를 스친 것이 있었으니 오래전에 할머니께서 그 그림을 보며 한 말. 이 그림에 화가의 피가 섞여 있다더구나. 실제 피가 말이야. 심지어 이 화가는 이 그림을 완성한 뒤 스스로 생을 마감했다고 했는데요. 아, 뭐야. 아니, 그걸 왜 이제야 기억해? 되게 중요한 말이구만. 이유를 뭐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그 이후로도 계속 가족들에게 불미스러운 일이 일어나자 결국 로빈슨 부부는 할머니의 유품인 그림을 다시 지하실 깊숙이 숨겨두었다고 합니다. 새벽마다 울부짖는 미스테리한 그림. 지하실에선 지금도 그 울음소리가 들리고 있을까요? 남양 특집 1탄 악령이 몰려온다. 엑소시즘 19 6일 공개입니다. 그렇지. 피 한 방울 없이 극강의 공포를 선사한 페이크 다큐멘터리 영화 파라노말 액티비티. 자, 이 영화 속에선 매일 밤 정체불명의 소리가 들리고 갑자기 액자가 깨지거나 의문의 발자국이 찍히는 등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말입니다. 이 페이크인 줄로만 알았던 기이한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실제로 일어난 집이 있습니다. 페이크가 아니고 실제로 2008년 로버트 플린 부부와 아들 베리는 영국 켄트주 그레이브젠드 지역의 2층 주택으로 이사했는데요. 그런데 엄마, 내 방에 누가 있는 것 같아요. 자신의 방에서 수상한 인기척을 느꼈다는 아들 베리. 그런데 정말 그때부터 집에서 믿기지 않는 기이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2층 계단 위에 정체모를 희부연 실루엣이 비치는 거 합니다. 그러네. 와, 무슨 어린이가 서 있는 것 같아. 다리다, 다리, 그지? 네. 테이블 위 머그잔이 스르르 혼자 움직이기까지. 어머야. 아, 원래 제일 무서운 폴터가이스트 현상이 그거잖아요. 네. 김밥집에 장국이 움직이는 거. 장국 떠다니는 거. 네, 얼마나 무서워. 자, 그래서 이렇게 믿지 못하는 분들 때문에 로버트는 집안 곳곳에 CCTV를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CCTV를 확인하던 로버트 가족을 정말 소름 돋게 한 장면. 뭐야? 아무도 없는 불 꺼진 컴컴한 부엌. 그런데 갑자기 허공으로 휙 날아가는 고무장. 뭐야, 진짜? 게다가 이번에는 아무도 앉지 않은 빈 의자가 말도 안 돼. 저거 뭐야? 저 뭐야? 또 정말 귀신이 장난이라도 치고 있는 듯 철문이 홀로 스르르르 닫혔다 열렸다를 반복하기까지. 와, 저거 되게 무섭다. 자, 이렇게 영상까지 공개된 뒤 로버트 가족의 집은 악마에게 스토킹 당하는 집으로 불리기 시작했고요. 그의 친척, 지인들도 더 이상 로버트의 집을 방문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사람들 이사 안 갔어요? 미스터리 하우스를 떠났다는 소식은 아직까지 전해지지 않았는데요. 과연 이들은 왜 집을 떠나지 않는 걸까요? 혹시 악령에 휩싸여 이 집을 떠나지 못하고 있는 건 아닐까요?